안녕하세요. 위치 기반 기프티콘 관리 서비스 삐비입니다. 먼저 저희 삐비 프로젝트 전반에 적용한 고민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카카오 서치 API를 사용하면서 네트워크 요청 사이에 UI 상태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렇기에 뷰의 이벤트를 처리할 객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로딩, 석세스, 네트워크 페일리어, not bound result, 페일리어와 같이 네트워크 요청을 하면서 생기는 상태를 정의하였습니다. 처음 만든 UI 스테이트는 석세스 시의 아이템이 특정 클래스에 의존적이어서 팀원 모두가 사용하기에 적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네릭을 활용해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UI 스테이트를 도입함으로써 뷰의 업데이트와 비즈니스 로직 코드를 분리할 수 있었고 상태값에 따라 UI 변화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태에 따른 사이드 이펙트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UI 스테이트는 네트워크 통신에 특화되어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상태 클래스인 DB 리절트를 만들어 프로젝트에 적용했습니다. 홈에서 네트워크 요청 후 응답 결과가 오기 전에 앱이 백그라운드로 이동한 경우 온스탑에서 쉐어드 플로우의 이벤트를 이밋하여 데이터가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벤트 유출을 막으려면 소비되지 않은 이벤트를 캐싱하여 바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싱글 라이브 데이터에서 영감을 받아 이벤트 플로우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다시 화면에 돌아왔을 때도 이벤트를 잘 전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도 경도 기준으로 장소 데이터를 로컬에 캐싱을 했던 이야기를 하게 된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삐은 왼쪽에 실행되는 앱의 화면처럼 유저 위치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주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프티콘을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처음에는 특정 시간마다 무조건 검색을 해서 결과를 유저에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매번 앱을 실행할 때마다 비슷한 위치여도 계속 검색을 하기에 불필요한 작업이었고 카카오 검색 API는 달에 10만 회까지만 무료였기에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이 이미 검색된 지역과 브랜드는 다시 검색할 필요가 없게 로컬에 저장을 하면 되겠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청 플로우를 다시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유저가 화면에 들어오게 된다면 우선 로컬에 먼저 접근을 해서 현재 위치가 룸에서 저장된 위치 중에서 존재한다면 그 값을 사용하고 없는 경우에만 검색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기준으로 공간을 나눌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왼쪽처럼 기준을 유저 위치를 중앙으로 해서 4개의 좌표를 구해서 섹션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섹션이 겹치는 문제와 유저가 가장 가까운 브랜드를 추천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처럼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가운데 섹션을 기준으로 동서남북 대각선 방향의 섹션까지 포함을 해서 갖고 오는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게 섹션을 쪼개서 해당 섹션에서 벗어나면 바로 재검색을 하게 되므로 브랜드를 추천 못 받는 상황을 최소화하면서 섹션이 겹치던 문제도 해결이 됐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9개의 섹션 기준 값을 구한 방법은 오른쪽 코드와 같습니다. 그렇게 구현을 하던 중 하나 더 고민이 생겼습니다. 꼭 보여지는 범위랑 검색 범위가 같아야만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팀원과 의논을 했습니다. 결과는 검색 범위는 보여지는 범위보다 더 넓게 해서 미리 로컬에 저장하려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왼쪽 사진에서 빨간색 네모는 유저에게 보여지는 범위이며 파란색은 카카오 검색 결과가 로컬에 없다면 검색을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검색을 할 때는 보여지는 범위보다 더 큰 범위의 섹션을 갖고 오게 되므로 오른쪽 코드처럼 검색용 리스트를 만들어 해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섹션의 크기보다 더 크게 미리 로컬을 캐싱하는 전략까지 선택을 해서 구현을 해서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도 경도를 기준으로 장소 데이터를 로컬에 캐싱했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뷰 모델에서 단일 소스로 컴포즈 스테이트를 다룬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기프티콘 목록 화면은 컴포즈로 구현되어 있고 뷰 모델에서는 기프티콘 리스트 뷰 스테이트 객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객체가 뷰 모델에서 외부로 노출하는 유일한 상태입니다. 기프티콘 목록 화면에서는 이 스테이트에 따라 적절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뷰 모델에 있는 스테이트를 사용하기 위해 컴포저블마다 뷰 모델을 넣어주고 직접 뷰 스테이트를 컬렉트해서 사용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해당 컴포저블에 필요하지 않은 상태까지 알게 되고 프리뷰를 만들거나 재사용할 때도 뷰 모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컴포저블이 모든 상태를 알고 있는 형태가 아니라 필요한 정보만을 받도록 변경했고
필요한 정보는 상위 컴포저블로부터 내려오는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상태를 상위로 올리는 것을 상태 호이스팅이라고 하고, 하위 컴포저블들이 스테이트리스한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재사용이나 테스트를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뷰 모델에서 노출하는 스테이트를 항상 최신 데이터로 유지하기 위해서 컴바인을 사용했습니다. 컴바인은 가장 최근에 방출된 값을 결합하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단일 소스에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뷰 모델에서는 코드와 같이 6개의 프라이빗 스테이트 플로우를 가지고 있으며 이 6개의 플로우를 컴바인하여 스테이트를 항상 최신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틀린에서 제공되는 컴바인은 6개 이상부터는 어레이로 넘어가기 때문에 타입 캐스팅이 필요합니다. 타입 캐스팅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 6개짜리 컴바인을 새로 정의했습니다. 6개 플로우를 3개씩 묶어 기존에 제공되는 3개짜리 컴바인을 활용해서 구현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컴바인에 앞서 살펴본 6개의 스테이트 플로우를 컴바인할 수 있었으며 의도한 대로 기프티콘 리스트 뷰 스테이트 하나만을 노출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컴포저블에서는 이 스테이트를 Collect as State with Life Cycle을 사용해서 상태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프티콘 사용자 플로우 최적화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프티콘 이미지를 편하게 자를 수 있게 구현했습니다. 먼저 크롭 범위를 1:1 비율로 고정하였고, 크롭 범위를 변경했을 때 화면에 맞춰 줌을 하여 보다 정확한 위치를 자를 수 있게 구현했습니다. 줌이 된 상황에서도 드래그를 통해 화면을 이동할 수 있게 구현하였고, 모서리와 인접한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범위를 변경할 수 있게 구현하였습니다. 자동 파싱을 통해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게 구현하였습니다. 이미지에서 읽어온 텍스트에서 바코드, 유효기간, 잔액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싱할 수 있었고, 추가로 키워드가 인식된 기프티콘은 제목과 브랜드 위치를 알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파싱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으로 정보를 생성하지 못한 기프티콘의 경우 크롭 기능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 구현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위치 기반으로 기프티콘을 추천받기 위해서는 브랜드 이름을 정확히 입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한 정보를 DB에서 확인하고 없는 경우엔 클릭을 통해 사용자의 확인을 받게 했습니다. 테스트를 하면서 입력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이미지 편집을 잊고 진행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편집을 안 했을 경우 사용자에게 지금 이미지가 맞는지 확인을 받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료된 기프티콘을 추가하거나 유효기간이 잘못 인식된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아 정확한 데이터가 추가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태로 애니메이션을 컨트롤한 이야기입니다. UI 개발에 있어 애니메이션은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시각적 효과도 효과이지만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이 늘어날수록 데이터 바인딩으로 줄어들었던 뷰 코드가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도 데이터 바인딩을 활용해 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바인딩 어댑터로 애니메이션 코드를 분리하는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상태에 따라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재생해야 한다면, 혹은 애니메이션의 조건이 여러 개의 플로우와 연관되어 매우 복잡하다면, 이를 바인딩 어댑터로만 처리할 수 없어 보다 유연한 구조가 되어야 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위한 클래스를 만들어 스테이트 플로우로 관리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니민포라는 실드 클래스를 만들었고, 애니메이션과 그것을 재생하게 하는 조건을 담았습니다. 그 애니민포를 받아서 애니메이션을 출력하는 바인딩 어댑터를 만들었고, 연관된 플로우들을 컴바인하여 애니민포에 대한 스테이트 플로우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이것으로 기존의 스테이트 플로우로 컨트롤되던 프로젝트 구조를 활용하면서도 뷰에 추가되는 코드 없이 데이터 바인딩으로 애니메이션을 쉽게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삐의 더 많은 기술과 도전은 노션 페이지와 깃허브 위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